네, 이제 관계 기술 두 번째 공감 기술인데 개인 기술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한번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특히 부모님과 아이 사이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거리감이 되게 멀게 느껴지는 이제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겪는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보면 도대체 왜 저러는지 가만히 보면 일상에서 부딪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 갈 때, 학교 갔다 와서 저녁 시간에 집에 있으면 야, 너 참 열심히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갖는 부모님들은 대한민국에 뭐 진희세 말씀하신 것처럼 있긴 있다. 있긴 있죠. 그렇죠. 뭐 지역당 한 명. 네, 그렇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쟤도 뭔가 생각이 있겠지. 이제 또 부모님이 막 이렇게 막 다혈질이고 이러면 또 좀 다르겠지만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특히 어릴 때는 이제 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마다 말로 지적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지적을 진심으로 수용해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행동을 고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죠. 네. 지역당 한 명, 네. 서울에 한 명, 네. 경기도에 한 명, 그렇죠. 충청도에 한 명.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고민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자제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또 이제 잔소리가 나가죠. 그리고 그렇죠. 왜 달라진 거 없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 이제. 감정만 상. 그렇죠. 사이만 나빠지는 걸 알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안타깝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치동에서 이제 이 부모 아이 가족 상담을 할 때 보면 이 서로 얼굴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뭔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유도를 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미 한 가족으로 살지만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현대인의 많은 핵가족들이 이미 그 안에서도 그렇죠. 그냥 보이지 않는 장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동거인 그냥 같이 사는 이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한번 이제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크게 보면 행동과 마음이 있는데 특히 이제 어른들이 되면 특히 대한민국 이 아직까지 농경 사회에 뿌리가 깊잖아요. 뿌리가 있죠. 아직 깊이 있죠. 그렇죠. 이 장유유서라는 거. 네. 따라서 너는 내가 시키는 게 하는 게 맞아. 네. 이제 이런 이제 전통적인 생각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살피려고 하기보다는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상태에서 결국 관계가 악화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부모 역할도 아이와의 관계를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역시 이제 신경 언어 프로그램에서 지각 위치 바꾸기라는 걸 통해서 한번 사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부모 기술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야, 뭐 저렇게 복잡한 걸 자꾸 알려주지?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부모 기술을 개발하면서 정말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잘 살아야죠. 그렇죠. 아이도 훌륭하게 키워야 되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배워야 될 게 사실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제 부모 역할은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서 사실은 조금 힘들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의 많은 노력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흘러들어가지 않아요. 네. 왜냐? 파이프라인이 끊어졌어. 네. 그걸 연결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모 기술을 보시는 분들이 뭐 저렇게 복잡한 걸 자꾸 알려주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모 역할이라는 것은 안 배워도 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훌륭한 부모가 되고 아이도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배우고 익히면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그런 이제 기대가 되는 공감 기술, 마음을 연결시키는 기술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에 제가 남편 좀 디스를 해가지고 네. 마음이 좀 걸리긴 했는데 네.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네. 이해해 줄 거예요. 그때 배우셨던 자율적인 사고의 기술, 감정 다루는 것, 또 신념 바꾸는 작업을 해보셨는데 그 후에 활용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주일 사이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있었어요. 자극이 되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 상황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그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 4번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더 크게 이미지로 더 크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분이 좀 많이 가라앉고 차분해지고 좀 좋아져서 그 사람한테 그 전에는 나한테 왜 저러고 이랬는데 이렇게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
문자를 보냈더니 좀 따뜻하게 또. 또 답변이 오고 맞아요. 다른 분들도 꼭 경험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이런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이 장면을 떠올리고 이렇게 한 4번 정도 이거 했을 뿐인데 마음이 확 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는 말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또 돌려주는 말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더라. 제가 좀 자극을 받았을 때는 왜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좀 단절하고 싶은 그 짧은 그 순간 단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강했는데 하고 나니까 다시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도 떠올랐어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컸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네. 크게 떠오르고 네, 그래서 이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어찌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 공감 기술에서 마음을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네. 이미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또 자율적 사고를 함으로써 연결되는 능력이 많이 생겼지만 네. 그래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연결 기술에 NLP의 지각 위치 바꾸기, 포지션 체인지라고 하는 자리 바꾸기라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각 위치가 어디냐? 내가 보는 게 있어요. 1인칭. 네, 내가 보는 거. 그다음 2인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3인칭. 이것을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네 번째 위치, 다섯 번째 위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복잡하니까 3인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두 사람 간에 일어나는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있는 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을 연극치료, 심리극 기법을 이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의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요. 네, 그런 네, 거 네.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을 하는데 NLP는 상상으로 심리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력을 활용해가지고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 내가 의자에 앉아있죠, 그쵸?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의자가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떠올리셨죠? 힘들었던 사람, 힘들었던 일.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NLP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상상하면 되니까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고 싶은 네. 말 있어요.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무 길게 하면은 내가 잔소리라고 느끼니까 하고 싶은 말. 그냥 제가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던 말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대답 좀 대답 좀 해, 제발. 대답을 너무 안 하나 봐요. 네, 답답해요. 답답하다. 이번에는 이제 3인칭, 제 3자의 위치에서 한번 볼게요.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아들과 대답 좀 하라고 하고 답답해하는 이 둘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는 이 3인칭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갈게요. 이제 아들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여기 아들이 앉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가서 앉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는 아들 자리예요. 아들이 있고. 네. 자, 이름이 뭐예요? 김도연이요. 네. 엄마가 아까 얘기하는 거 들었죠? 엄마가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들어요? 대답하기 싫을 수도 있지. 짜증나. 짜증나. 자, 그러면 엄마한테 직접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엄마,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간섭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엄마는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 네, 이야기 다 했어요? 네. 이제 3자의 위치로 다시 올게요. 3자의 위치로 오셨어요. 자, 두 명이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엄마도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아이도 아이만의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엄마예요. 1인칭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방금 자리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관찰도 해보고 직접 그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는지 어떤 바람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그냥 아이한테 대답점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제 생각에 사로잡혀서 네. 내가 당연히 옳지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바라봤는데 그 네.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아이도 뭔가가 중요한 게 있었고 자기가 생각한 뭔가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을 좀 유연하게 이렇게 소통을 좀 잘하고 싶다. 소통을 잘하고 싶다. 유연하게 아이가 뭐 어떤 그 자극적인 상황에서도 엄마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물어봐주고 아이도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하고 좀 부드럽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다음 시간에 그 대화 기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저도 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생겨가지고 다시 아이의 입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이로 갔어요. 자, 이름이 뭐죠? 김도현.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 들었죠? 네. 듣고 나니까 또 마음이 어때요? 나도 엄마랑 좀 부드럽고 서로 짜증내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도 그런 방법을 잘 모르겠어. 나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엄마가 그렇게 뭐 편안하게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자, 엄마가 어떻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부드럽게 이야기해주는데 그 안에 말투는 부드럽지만 뭔가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게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 네, 그런 의도가 느껴져서 나를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어.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어.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엄마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떠세요? 이 얘기를, 아들의 얘기를 내가 한 거지만 아들의 마음으로 해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고 나니까 제 정신 상태가 지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맞아요. 이게 나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서만 살아가거든요. 네. 근데 자꾸 입장을 바꾸게 되니까 바꾸었을 때 그 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좀 그 마음이 좀 느껴졌나요? 네, 마음이 느껴졌는데 한편으로는 이건 나의 추측이잖아. 네. 이런 생각이 괜찮아요. 막 계속 올라. 나의 추측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느껴보는 거지. 내 입장으로만 살아가다가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헤아려 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도 헤아려 보고 또 생각만 또 많은데 그것을 또 말로 해보고 이 작업 자체가 생각하는 폭을 넓혀주고 바라보는 각도를 다양하게 해주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을 할 때 하나만 보는 것보다 세 가지 입장을 가볼 수 있을 때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 말을 해요. 그래도 추측으로 말을 하는 건데 쉽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아들 마음이 좀 이해되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게 그걸 그만큼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노력을 한 거니까. 1인칭으로만 있을 때는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 질문 있는데. 네, 질문 좋아요. 저도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는 네. 뭐 이런 게 필요했겠지, 자유가 필요했겠지. 또 사춘기니까. 이해는 돼요. 네.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 잘 헤어지진 않더라고요. 이해는 되지만. 이해는 되지만 네. 자 그럴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사용해도 좋아요. 이거요? 네. 마음에 안 드는 아이의 모습, 아이 스스로 잘하던 그 모습 가지고서 이렇게 해보시면 네, 네, 오케이 됐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잘 활용해 보세요.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만나겠습니다. 서로 마음이 연결되면 네. 정말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세월호 그 생존 학생 치유 프로그램을 네. 기획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네.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입장이 돼봐야 되는데 누가 그 입장을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네. 그 입장을 경험하지도 않고 그 입장이 돼보려고 네, 그렇죠. 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내가 해보지 않은 경험에 네 입장을 헤아려 보니 이러기도 사실 참 미안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계속 그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본 결과 이게 마음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중요한 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가 낳은 자식 이 지구상에 누구보다 사랑한다. 그렇죠. 헌신한다. 노력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아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좀 끊어져 있다면 아이들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낳아주셨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알긴 하는데 생활 속에서 하는 말의 방식이나 이런 부딪히는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알겠지만 느껴지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이중구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널 믿어. 근데 평소에 부모님의 언행을 보면 과연 나를 믿고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특히 현대 핵가족의 위기라고 보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되게 소중한 작업이다. 그때 공감이 되면 내 마음도 달라진다. 가족 상담을 하면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 마음을 듣고 부모 마음을 듣고 이걸 포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 놀랍게도 부모 마음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게임 중독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아이가 정말 왜 그렇게 그 게임에 몰입하는지 과몰입하는지 알고 싶냐 끄떡거리시더라고요. 이분은 이미 이제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었던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있다. 아이가 얼마나 게임이 좋은지를 알려면 당신도 게임을 느껴봐야 된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제가 뭐라 할까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으로 게임에 몰입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을 그 다음에 정말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결국 아이 마음을 부모가 헤아리는 것 이거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 특히 요즘 보면 이 부모 아이 사이의 세대 격차도 크잖아요. 흔히 얘기할 세대 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그죠? 부모가 어린 시절의 그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뭐 20년, 30년 차이라는 자녀가 경험하는 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이 환경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 집에 오면 아이는 이제 스마트폰 속에 그 세계에 들어가 있고 또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은 계속 뒤통수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쏘아 붙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왜 이 역효과라는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고 싶냐면 예전에는 어떤 부모가 실수를 하면 선배 부모가 바로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세대. 나중에 잘 클 거야. 근데 지금은 다 정보를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이 공감, 마음이 연결되는 위치 바꾸기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마음이 무거운 게 마치 저 사람이 나의 미래를 되게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군가가 알려줘야 될 사실인데 저희가 대신 조금 부모 입장에서 이 위기 상황을 좀 피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다라는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는 마음을 말씀드렸고요. 방금 좀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세션을 할 때 갑자기 좀 어지러운 느낌?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걸 했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보던 내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저도 뭐 현장에서 그 아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변화는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상대의 마음과 바람은 뭘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기법들 이게 말로 되게 중요한 기술이죠. 네 마음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내가 그 위치에 가서 그 사람의
심정과 언어로 표현해보는 건 분명히 다르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말 중요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역지사지. 네. 이게 되지 않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핵가족으로 또 되게 삶이 긍정적인 얘기잖아요. 마음 급하고 부모는 이제 아이와 함께 열심히 따라가고 뛰어가고 싶은데 아이는 안 따라오죠. 어느 순간 손을 뿌리치려고 하고 그 순간에 이제 부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다려야 된다 또는 같은 눈높이 또는 같이 걸어가야 된다. 이게 너무 막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우신 서로 위치를 바꾸면서 얘기를 해보는 이런 것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이 서로 포개지면 아주 역지사지가 진정으로 된다면 부모 역할 정말 쉬워지는데 아니에요. 쉽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전보다 나아지는 거죠. 이전보다 한결 부드럽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한결. 기대를 하면서 다음 편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